지금부터 인도네시아의 흑마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인도네시아의 흑마술. 자, 인도네시아의 흑마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자, 인도네시아의 흑마술은 정말 오래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고대시대까지의 정령신앙과 주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지역은 오래전부터 자연, 정령, 조상신, 영혼을 믿는 애니미즘 문화가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저주를 걸어서 보호부족을 만드는 두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 같은 전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힌두 불교의 영향은 7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어졌는데요. 특히 마자파히 제국 시기에는 힌두 불교적 의식과 토착 주술이 결합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만트라, 수행의식 마법이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슬람 전래 이후 13세기 이후에는 이슬람이 퍼진 이후에도 기존 주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슬람 기도문과 코란 구절을 활용한 형태로 변화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산테시라고 불리는 저주 마법이 지금도 전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현대는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슬람 국가지만 시골 지역이나 일부 공동체에서는 여전히 두쿤, 무당을 찾아가서 병치료, 연애, 그리고 저주의식을 의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흑마술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테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저주 마술이라고 합니다. 막 멀리 있는 사람한테 병, 불행, 사고를 유발한다고 믿어진다고 하네요. 바늘, 유리 조각, 머리카락 같은 징그러운 매개물을 사용한다고 하는 전승이 있고요. 주로 두쿤을 통해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페레 또는 펠렛이라고 하는데요. 사랑이나 집착을 유도하는 연애 유혹 마법입니다. 특정 주문과 의식을 통해 상대의 마법을 조종한다고 전해지고요. 질투, 집착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유형입니다. 레악입니다. 발리 지역에서 전승되는 흑마법이고요. 밤에 영혼이 분리되어 떠다닌다는 변신형 주술입니다. 종종 괴물 형태로 묘사되고요. 발리 힌두 문화와 깊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팔수크입니다. 신체의 영적 존재나 힘을 주입하는 의식입니다. 무적이 되거나 매력을 얻는다고 믿어지고요. 무술 호신 전통과 연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투육입니다. 어린아이의 형상의 영적 존재를 부려 돈을 훔치게 한다는 전설입니다. 보통 부자가 되기 위해 사악한 계약을 맺는다는 설정이 있고요. 동남아 여러 지역에 유사한 전승이 존재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구나구나입니다. 포괄적 저주 주술 용어인데요. 질병, 사업 실패, 가정 불화 등을 유발한다고 믿습니다. 산책과 비슷하지만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통 주술사 두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의 역할이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치유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약초 전통 치료법을 사용하고요. 병의 원인을 영적 문제로 해석하기도 하고 주문이나 기도를 병행하기도 하며 특히 논청 지역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을 때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합니다. 민간요법에 가까운 그런 거죠.
두쿤이 두근두근. 저는 두쿤을 처음 들었을 때 두쭝쿠를 먼저 떠올렸는데 뭐 마음 사람마다 다르네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존재자입니다. 조상신, 정령과의 소통, 집터의 정화, 악령 퇴치, 불길한 기운을 제거하는 의식을 집행하는 역할도 합니다. 세 번째, 의식 전문가. 오타가 났네요. 전문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타가 좀 났는데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결혼이나 출산, 이사 등 중요한 행사에서 의식 진행, 보호 부적을 제작하고요. 특정 목적을 위한 주술 의뢰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흑마술 수행을 하고 산택 같은 저주를 의뢰하고 구나구나 형태의 마법 개인적 복수나 경쟁을 위한 주술을 하고 이 부분 때문에 사회적 비난이나 법적 문제에 연루되기도 했답니다. 전문가요, 전문가. 어허, 밀라미들. 어허, 안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현대사회 속 흑마술 그리고 두쿠는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느냐? 공식 종교 체계와 긴장관계,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고요. 도시에서는 이제 미신으로 보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두쿤의 존재를 떠받들고 있고 저주를 의뢰하고 있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뭐라고 할까?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중요한 행사에서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존재 아니면은 거의 유사한 의사와 유사한 존재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촌장급이죠. 도시에서는 이제 서서히 미디어에 출연되고 미디어에 이제 노출된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너무 미개했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우린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믿지 말고 발전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 미신으로 보는 시각이 이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한 두쿤을 초대해가지고 흑마술로 나를 죽여봐라 라고 MC가 한번 도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열심히 그 흑마술사가 흑마술을 퍼부었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MC를 죽이지 못하자 그 흑마술사는 여러 번 말을 고쳐서 MC를 죽이는 흑마술을 퍼부었지만 그 MC를 결국 죽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 슬프죠. 그리고 그 저주를 행하는 방법이 음식에 바늘을 넣는다든지 유리 조각을 넣는다든지 거의 암살에 가까운 흑마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흑마술로 봐야 될지 살인으로 봐야 될지 그런 논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100년 안대로 죽으신대요. 실제로 흑마술의 저주를 받은 시체 안에는 장기 안에는 유리 조각이나 바늘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섭죠?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 고기 안에 넣거나 먹는 음식 안에 넣었거나
그렇게 넣었겠죠? 조그만한 음식, 큰 음식에 넣었거나 그렇게 넣었겠죠? 무섭죠?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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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흑마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두쿤의 존재. 그리고 두쿤은 우리나라의 무당과는 다르게 귀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귀신과 영적 결혼을 하거나 산 재물을 바쳐가지고 그 신통력을 얻는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그 산 재물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산짐승을 잡아서 바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쵸? 암살자는 유사 흑마법사죠. 무섭죠? 치안이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여겨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뭐 하지?